자, 고스트 우리 하경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이 주인공이 약간 주인공에게 힘든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달리기를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주인공에게 결국 달리기는 힘이 돼주고, 그래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취미나 어떤 일로 발전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이 주인공에게 달리기 같은 존재는 무엇일까요?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할 때 힘이 되는 일이 있나요? 하랑이. 저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기. 근데 그림 그릴 때 기분 좋고, 그리고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게 정렬하게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악기 하는 걸 것 같은데요. 일단 악기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힘이 되고 또 어려운 곡을 했을 때 약간 성취감도 있다 보니까 되게 그런 취미가 되게 달리기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꼭 그런 거 아닌데 어쨌든 어려서 책 보고 뭐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편이었었는데 어쨌든 뭐 독서가 일이 되어가지고 뭐 그런 점에서 근데 제가 독서를 좋아하나라고 생각하면 독서 좋아하는 사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취미로만 해야지 이게 직업으로 하면 이 독서가 안 좋아질 수 있구나 해서 선생님 딸이 피아노를 꽤 오래 쳐서 야 그럼 너 피아노 쪽으로 진로를 정해라 라고 했더니 싫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러면 피아노를 즐겨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직업이 되는 순간. 그 말이 야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이야라고 했는데 요즘 들어 생각해 보니까 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그냥 선생님이 뭐 독서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직업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독서하는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직업이다 보면 이렇게 즐기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현명한 걸 또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서 가끔 이제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을 되게 부러워해. 여행 가이드 하면 돈 벌면서 자기가 여행을 다니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또는 요즘에 이제 TV 여행 프로그램도 있잖아. 그 TV 여행 프로그램도 있으면 그 사람들 여행 가가지고 여행 가고 돈 벌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일은 뭐라는 거야? 예. 가이드라는 직업도 스트레스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여행 가이드로 가는 거 외에 자기가 별도로 그냥 뭐야? 별도로 자기 돈 들여서 여행을 떠난다는 거야. 그거야말로 진정한 여행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뭐 하경이하고 화랑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취미로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것들이 직업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그것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경이 진행할 건데, 요 얘기 나온 김에 요 얘기 좀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게 달리기는 처음에는 어떤 의미였어? 달리기가. 주인공의 달리기, 처음에 달리기는. 하경, 그냥 뭐라고?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전, 이 인물에게 달리기가 의미 있었던 순간, 처음 이전, 하경이. 아, 그 아빠가 총 쏴서 도망가는. 어, 아빠가 총 쐈을 때 도망칠 때 그 달리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때의 달리기는 뭐야? 생존을 위한. 생존을 위한 달리기였어. 근데 그 생존을 위한 달리기였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뭘 발견한 거야? 적성. 재능, 뭐 이런 걸 발견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뒤에 호랑이가 쫓아온다. 그러면 정말 죽서서야 뛴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아이는 그 상황에서 뛰어난 달리기 실력들을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달리기 실력이 늘어난 건 사실 아닐 거야. 원래 달리기 잘했었는데 뭐
좀 더 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그랬어.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지금 하랑이가 얘기한 대로 그냥 달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달리는 거였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였어? 달리기 관련돼서 인물 얘기. 그 코치님만. 코치와의 만남이지 만남. 근데 그 만남이 여기 책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어? 그 첫 장면이. 그래서 애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음, 거기 끼어들어서 코치가 되는 걸 보고 음, 발탁이 되는 거지. 자, 근데 그 장면, 지금 하랑이가 얘기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느 날 공원에 갔는데 그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지.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불현듯 갑자기 그냥 뭐해? 같이 뛴 거지. 어? 그래서 성취를 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발탁이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작품 속에서 그러한 설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고, 현실에 대해서 그런 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해, 하경이? 음, 저 처음이 끊겨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그 처음 달리기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음, 그 공원에서 그 연습하는 친구들에 그냥 무작정 얘가 가서 달린 거잖아. 네. 그러한 설정에 대해서 현실성, 그 아, 현실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과 이 작품 구성 안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하경이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고. 어, 현실성을 음, 먼저 따져보자면,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의 상황에서 볼 때는 이 주인공이 힘든 상황이 있고 약간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 그냥 달리기 그 클럽에 들어가는 일보다 그냥 앉아 있다가 어쩌다가 들어가게 된 일이라는 설정이 이 주인공의 상황에서 볼 때는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한 이 일이 이 책에서 미치는 영향도 비슷하다고 봤는데, 어, 처음 그냥 쭉 주인공의 뭔가 성격 같은 걸 보면은 무언가를 격하게 하고 싶어 하거나 의지적이기보다는 조금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형태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달리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클럽에 들어가는 설정보다 그 달리기 모임에 들어가는 팀에 들어가는 설정보다 오히려 어쩌다가 그러니까 주인공의 상황과 똑같이 상황에 어쩌다가 달리기 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설정이 이 주인공의 성격이나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하랑이 어떻게 생각해? 어, 저도 뭐 물론 이게 좀 우연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렇게 작품성을 해칠 정도까지 뭐 너무 억지스러운 전개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렇게 주인공의 성격이 잘 묘사된 부분에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좀 여기가 좀 전문적인 그런 훈련 단체인데 이거를 그냥 공개 보통 이런 공개적인 부분에서 공개적인 그러면 공원 같은 데서 하나라는 궁금증이 있게 했어요. 보통은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하니까. 그렇지. 자, 선생님이 지금 그 하경이 얘기를 들으면서 설득당했어. 사실 선생님이 어제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야, 이거 너무 이렇게 우연성, 아까 하라기가 말한 대로 너무 우연성이 있지 않냐? 이게 가능한 얘기냐? 라는 식으로 선생님이 어제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눴었거든. 근데 지금 하경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인물의 어떤 그런 캐릭터 설정상 이 인물이 계획적이고 뭐 이러기보다는 돌발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어떤 그런 개연성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서 이 친구가 그냥 난데없이 느닷없이 그냥 달려보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정이 인물 캐릭터 유지라는 어떤 그런 지점에서 하등 이상할 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뭐 하랑이는 약간 견해가 달랐지 약간의 우연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있어서 눈에 거슬릴 정도였던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라는 생각들이 일단 들었고 근데 하경이 하랑이가 지금 둘 다 그 작품 그 현실이라는 것들이 작품 안에서 현실성을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실제 소설 밖에 벗어나서 하랑이의 삶 속에서 하경이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랑이. 아, 저는 물론 이게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뭐 한두 번 정도는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 몇몇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 그 정도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비현실적이지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경이. 저는 어, 사실 이 팀이 얼마나 약간 그런 규모 있는 팀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규모나 약간 어쨌든 그런 팀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이 책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만큼의 작은 조금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된 신입생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팀 애들은 다 그 시험을 봐서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 선배도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조금 오래된 팀인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오디션에서 떨어진 애도 있을 건데 갑자기 어떤 애가 나타나가지고 그 팀에 가겠다고 하는 것도 조금 현실적이진 않고 또 조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무리한 행동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음. 자, 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뭐 하랑이가 얘기했던 그 부분들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이 늘 이렇게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뭐 하경이 얘기했듯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이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그렇게 계획적으로만 되는 것들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때로는 그 우연적인 어떤 그런 일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아이돌이라던가 배우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우가 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른바 길거리 캐스팅, 응? 이 되어서 아니면 무슨 뭐 친구 뭐 하는데 응원하러 갔는데 자기가 뭐 됐다는 둥, 뭐 이러한 그런 우연성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선생님도 살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내가 뭘 막 계획하고 뜻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 하긴 하긴 말도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다는 얘기.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야?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그 아이돌 그 연습생 뭐 학원도 있잖아. 그런데 가갖고 열심히 해서 발탁이 돼갖고 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밟는 친구들이 사실은 다수지 다수. 근데 그리고 그런 열망을 갖고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근데 예외적으로 몇몇은 그런 정상적인 그런 그 공식적인 어떤 그런 루트를 밟지 않고도 비공식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하랑이와 하경이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순간들에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살아가겠지, 안정적으로. 근데 때로는, 이른바 다른 행동. 어, 그래서 일단 해보는 거지 뭐. 해봤는데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랑이, 하경이 이렇게 사람의 성향과도 관계되는데 늘 정해진 길을 가려고 하는 것들.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들. 근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요 다른 골목길, 다른 길로도 한번 가볼까? 라고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런 그 상황에서 새로운 일이 부닥쳤을 때 그 일들을 우리가 그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게 너무 두렵고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하양이는 어때? 그런 점에서 새로운 길을 가볼, 새로운 상황을 시도해볼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 아니,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 아니면 그냥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게 더 좋아?
저는 좀 새로운 거를 많이 시도해보는 것 같아요. 좀, 음, 원래,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는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시험을 봐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봐서 들어가는 그런, 어,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원래 제가 인문 쪽이었는데, 인문 쪽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다음 해에도 거기에 두 군데 신청을 해서 원래 갔던 인문 쪽이랑, 그리고 새로 시도해본 정보 쪽이랑 해서 두 군데 다 붙었거든요. 1차 음, 면접에. 음, 근데 2차 면접에는 제가 좀 정보 쪽이 조금 많이 그 수상 경력도 없고 좀 많이 빈약했던 부분이었는데 인문 쪽이 오히려 좀 수상 경력도 있고 음.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저는 거기서 정보 쪽을 가서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다행히 붙어가지고 좀 새로운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만족했어? 정보 쪽 갔더니 뭐 힘들었어 오히려? 뭐 어땠어? 재미는 있었는데 제 길은 아니었어요. 그래. 그래 어쨌든 그런 새로운 시도가 늘 뭐 또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좋은 결과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경험이 누적돼 가지고 역시 난 새로운 시도 안 하는 게 좋겠어.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고차방정식 여러 그런 변수가 있어서 누구도 사실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경이는 어때? 저요? 저는 원래는 되게 새로운 걸 안 하는 사람이라, 음, 네, 그런 사람이라 그렇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조금 그렇게까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제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은 제 친구들을 보면은 조금 제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 새로운 거를 열심히 시도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아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약간 되게 저렇게 처음에 뭔가 나 이거 할 거야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면은 되게 자기가 원래 하던 진로와 되게 관련 없는 걸 갑자기 하겠다고 음, 저는 먼저 물어보는 게 되게 이유나 되게 당황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되게 나 이거 할 거야 그랬다가 또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힘들다고 안 하겠다 그러고 이런 거를 보면은 아 내가 새로운 걸 시도 안 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를 하면은 계속 음, 그치. 무서웠구나. 나도 만약에 그냥 빨리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새로운 시도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냐 안 하냐는 그 시도가 실패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음, 같아서 그래서 원래 저는 조금 새로운 걸 안 하는 성격인데 제 친구를 보면은 저렇게 가끔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재밌겠구나 재밌는 삶이네 이렇게 말을 해줘서 네. 음. 하경이 얘기 들어보면 못할 것 같아. 그냥 그 정도. 너를 내가 이해해 주겠다. 지금 단계는.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왜 쟤들은 저러지? 라고 이해를 못했다면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 정도 수준이가 하경이고 아마 하경이가 그렇게 바뀌려면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경이 얘기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재현아, 우리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대충 감이 와? 아니면 설명해 줘. 어, 그 새로운 시도에 대한 생각. 음. 자, 이 책에서 주인공이 그 처음에 이제 그 달리기를 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에 대해서 그냥 공원에서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데 불쑥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로부터 이제 달리기가 이 친구에게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일로 다가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품 속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그 자연스러운 전개가 되었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현실에서 그러면 우리들의 어떤 그런 삶에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불쑥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 건가라는 살고 있는 거에서 자신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 재현이는 어떤 스타일이야? 어, 저는 그렇게 막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를 시도하기 전까지는 저희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음.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걸 앞으로도 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보수적이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보수적인 거는 기존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나이를 먹어서인 어떤 그런 이유들이 아무도 이제 신체적으로 기민하지 못하거나 이런 이유들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자기가 경험치가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온 게 제일 안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굳이 뭐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세 번째로는 가진 게 너무 많아.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새로운 걸 했다가 이 가진 걸 날려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과 반대되는 어차피 날려봐도 별 손해될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아직 그러니까 아까 재현이가 그런 얘기했지 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유연하게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건 단지 물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고 결국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젊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그 점에서 이제 또 비슷한 맥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주인공은 새로운 시도라는 개념은 아니었어. 이 주인공은 그냥 성향상 그렇게 그냥 불쑥 이 일을 했는데 그러한 일이 어떤 이렇게 좋은 그 계기가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보면 어쨌든 하경이와 하랑이와 재현이 어떤 그런 삶도 하경이, 재현이, 하랑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컨트롤.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무리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미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이 주인공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날 그들을 만난다는 그 우연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 친구의 어떤 그런 삶은 전혀 또 다른 삶으로 또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선생님이 그런 거 안 믿었었는데 뭐 사주팔자니 뭐 이런 거 안 믿었었는데 뭐 기도의 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범위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게 공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랑이 아까 이제 아니 무슨 이렇게 스포츠단 얘기를 공원에서 하느냐 그게 좀 이렇게 안 맞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 상황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요 작품이 이제 미국 작품인데 어 지연아 너네 학교는 운동장 좋아? 어, 그냥 트랙이 있고, 트랙이 있기는 한국이랑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고 그 운동장이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나라마다 다른데 나라들에 따라서는 그냥 건물만 있는 학교들도 꽤 많아. 그 학교가. 그리고 운동장은 그 공원 이런 데를 이용해서 체육관 이런 걸 별도로 이용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 우리나라처럼 학교와 운동장이 기본 한 세트인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나라는 스포츠가 특히 청소년 스포츠가 아니라 학교 스포츠야. 학교에서 무슨 운동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학교 소속이야.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 소속이 아니라 지역사회 커뮤니티, 지역사회가 있어갖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그런 활동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그 스포츠가 바뀌고 있어. 옛날에 우리나라 학교 스포츠였었는데 이제는 뭐 사회 스포츠 해가지고 무슨 그 클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 그래서 클럽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학교나 이런 곳을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지역사회 공간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의 차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이해할 때 그 요 작품이 이제 어느 나라의 작품인 건가 그런 점에서 이제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 배경의 어떤 그런 차이들 이런 부분들을 폭을 이렇게 이해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이렇게 바라볼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재현이는 이 책 한국 책 읽었어? 아니면 미국 책 읽었어? 그 예전에 미국 책으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책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번역이 잘 돼 있어? 일단, 솔직히 말해서 어. 미국 책보다 한국 책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이유가 뭐야? 누가 그 책을 예전에 읽었을 때 너 영어 실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어, 그건 아니야? 번역을 잘했어? 네. 어, 그랬구나. 자, 그 다음, 하경이. 또, 두 아, 번째. 음. 여기서 그 코치가 신입생 처음으로 밥 먹는 데에서 그 비밀을 말해야 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자신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어떤 비밀을 말할 건지. 그냥 비밀을 말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뭐 먹을 걸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하경아, 지금 이거는? 어, 재현이요. 어, 저도 그냥, 어, 여기 나온 그 친구들과 비슷한 그런 비밀은 없지만, 그래도 좀 솔직해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말할 것 같아요. 사랑이요. 어, 저도 솔직해지면은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말할 비밀 같은 게 없어서 그래서 별로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조금 그냥 비밀 같은 거를 되게 가벼운 비밀을 말해야겠. 처음 이 상황을 책에서 봤을 때 나라면 되게 가벼운 비밀을 말할 것 같다. 그냥 뭐 아무튼 어쨌든 되게 그냥 가볍거나 장난스러운 비밀을 말할 것 같다 그랬는데 뒤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애들이 분위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저 상황에 똑같이 있다면은 아마도 그냥 안 먹겠다고 했지 않았을까. 저런 진주한 분위기에서 말할 비밀은 없어서 약간 좀 곤란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요? 자, 하경이가 너무 뭘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먹을 걸 탐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제 스님이 아까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수업했다는데, 어제는 처음에 얘기를 시작하는 애가 너무 이렇게 뜻밖의 이렇게 자기 비밀을 툭 털어놔가지고 분위기가 다 이제 비밀을 하나씩 털어놓는 그런 분위기였어, 어제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쌤이 그 살면서 많은 그 잘못과 남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중에서 제일 약한 걸 하나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쌤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저축왕 뭐 이런 거 저축 독려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학교에서 예금 뭐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있었어. 저축을 독려하고 이런 것들 지금 뭐 거의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던데, 근데 이제 선생님 부모님이 돈을 안 주는 거야. 예금하러 갈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집에 가게를 했었어. 학교 앞에 문방 조그만 가게를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가게 보는 동안에 자꾸 이 돈을 빼돌리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따로 이제 옆에 저 어디 대문에 그 밑에다가 그 주머니를 이렇게 놨어.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나가서 그것만 갖고 가서 이제 은행에다 예금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걸 형한테 들켜가지고 어 됐다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스님한테 이렇게 도벽이 있었던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 것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이제 비밀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 부분들이 결국은 서로 이제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비밀을 터놓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제 그 뭐야 끈끈한 어떤 그런 관계들. 그래서 이거 안 좋은 얘기입니다. 안 좋은 얘기인데 아 이른바 조폭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같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야. 음,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뭐 선생님이 여학생, 남학생 뭐 이걸 가르쳐 준 그런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 선생님 남자니까 여성들은 잘 모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뭘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야. 안 좋은 얘기인데 뭐 이렇게 좀 컨 다음에 뭐 야동을 같이 본다던가 뭐 어쨌든 그 사회적으로 금기되어 있는 뭐 담배를 같이 한번 피운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음주를 뭐 같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른바 그 사회적으로 금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항들을 같이 함으로써 그런 비밀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뭐하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이가 되었다.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형성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는 아주 무한 쪽이야. 무한 쪽이야? 안 좋은 쪽이야. 그리고 이게 사실은 또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누구와 어울리냐 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그걸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 상황에 이렇게 끼게 되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는 안 했는데요. 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더라도 자기도 이미 그거에 대해서 공범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자리에 끼지 말아라. 라고 그 상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너 하지 말지 그랬어. 왜 거기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데, 그날 분위기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자꾸 이렇게 꼬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재현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알아? 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이야기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 그 거짓말을 무조건 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 하경이 임금윤기는 당나귀라는 이 옛날 그 우화 그것도 이솝우화인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임금윤기는 당나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야? 너무 비밀, 싫은데 뭐라고? 비밀, 비밀은 없다 파랑이 여기가 그, 그 의사를 몰라요. 아, 자, 임금님기는 당나귀 그 이발사 얘기지 뭐. 그 당나귀인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늘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나 뭐 그랬던 그 감추고 싶었던 그런 임금이 있었는데 이발을 해야 되니까 그 이발사는 모자를 벗고 이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당나귀를 안 건데 너가 이 사실을 퍼뜨리면 널 뭐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님이 아니 그 이발사가 끙끙 고민하다가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다라고 했더니 아주 속이 시원한데 근데 이제 그때 대나무숲 바라이 불 때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말들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그때 이제 드러났다 뭐 이런 얘기지. 자, 그 얘기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하경이가 말한 거지. 비밀은 없다. 그리고 소문은 뭐 잘 퍼진다. 재현이가 뭐 얘기했던 대로 뭐 그런 분들인데 근데 선생님이 주목한 점은 그 이발사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왜 입을 못 다물고 있냐라는 거지. 사람들은 누구나 비밀을 혼자 간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 그래서 그걸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털어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야? 친구가 중요한 거야. 친구가 있어서 내 고민, 내 뭐 비밀 이런 거를 그 친구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의 심이 그만큼 좀 뭐해? 가벼워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성당, 천주교에서는 뭐가 있어? 성당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프로그램 혹시 알아? 고해성사. 물론 이게 뭐 자기 비밀을 뭐 풀어 털어놓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 사함을 받는데 성당에서는 그 신부님이 하나님 대신에 그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그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교회에서는 이게 축복권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제에게 가서 고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그럼 그 사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함받았던 어떤 그런 느낌을 갖는 그 종교적 어떤 그런 행위인데 사실은 그 안에도 역시 깔려 있는 것들은 뭐냐면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부담감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비밀을 근데 또 한 가지 측면은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이 글 쓴 것 중에 절대 자기의 약점을 말하지 말아라.
비밀을 말하지 마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결국은 그것이 자기가 내뱉었던 그런 말이 칼날이 되어 자기 등을 꽂을 거다. 그러니 절대 뭐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그 혼자서 끙끙 간직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뭐 비밀 일기장을 글을 써서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해소한다던가 사람마다 어떤 다른 어떤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바로 왜 그 코치가 그런 그 의식 신입생들의 환영회 때 그런 의식을 거행하는 거야, 재현이? 그 신입생들끼리 더 음. 친해질 수 있도록. 음. 그렇지.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 봤을 때 결국은 그 이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인공이 사실은 물에 뜬 기름이었잖아. 겉돌았잖아. 근데 그 일을 어떤 그런 계기로 해서 그들과 이제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물론 다른 사건도 있는데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서 작용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 하랑이 이러한 코치의 어떤 그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우리 현실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야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후대였고, 그리고 뭐, 있으면은 뭐, 서로 끈끈해지고 좋은 그런 영향을 주겠지만, 여기가 좀 애들이 좀 삐걱했으니까 아무래도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지만, 오히려 현실에서 적용하거나 그렇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서, 뭐, 서로 어색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기분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여러 협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예민하고 서로의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좀 현실에서 적용은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재현이 어때? 물론 그 처음엔 어색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의식을 통해서 뭔가 그 달리기는 그냥 달리기뿐만 아니라 뭔가 그 너머에 무슨 그 사람 사이의 관계 약간 그런 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면이었던 것 같아요. 하경이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코치님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 달리기는 개인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의지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고 막 팀 스포츠 같이 되게 협동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속력이 있어야 되고 서로 뭉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회식 전에는 사실 그런 게 되지 않고 있었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좀 지혜로운 결정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어, 어떤 팀 사이에서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결속력이 생기기 어려운데 유대감이 형성하고 이런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약간 현실로 대입을 해보면은 애들이 그래도 잘 따라줘야 이게 되는 거지. 비밀을 말하라 했는데 약간 이상한 거를 말하면 또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약간 현실에선 굳이 적용을 하는 건 좋지 않겠지만 이 소설 안에서는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가면 이렇게 방에서 그런 거 하지 않냐? 뭐 진실 게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통해서 관계가 좀 이렇게 결속이 다져지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공식적인 만남 지금 사실 우리도 독서 교실 프로그램은 그런 공식적인 어떤 그런 만남인 거잖아.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때로는 그 사적인 개인 어떤 고민이나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은 어떤 그런 가운데서 그 관계가 형성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한국의 뒤풀이 문화라는 게 있어. 본 공식적인 행사를 끝내고 나서 같이 뭐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뭐 술을 마시고 어른들 같은 경우 술을 마시거나 그러면서 그 다른 얘기들도 이렇게 많이 그 해 가면서 오히려 그 채워 넣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에서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같은 공기를 마시고 그게 같은 채취를 느끼고 그러는 비정형화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가 큰데 아무래도 이 줌 수업의 어떤 그런 특성상 그런 요소가 좀 배제되어 있다. 그냥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났다가 헤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성과가 갖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또 그러면 그게 꼭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모였는데 관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오히려 이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뭐 독서토의하러 모였는데 사적인 얘기만 내내 하다가 정작 독서토의는 못하고 이렇게 헤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또 스트레스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어떻게 또 잘 조화시킬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하랑이 학영이 재현이가 앞으로 이제 뭐 팀 프로젝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맺을 텐데 그때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하경이 또, 네, 여기 수고했습니다. 재현이, 진행. 뭐, 근데 이미 나왔던 걸 수도 있는데 음, 그 여기 주인공이 이 책의 시작과 이 책의 끝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어떤 면에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안 했습니다. 하랑, 하랑이. 우선 초반에 주인공은 일단 목표가 없었는데, 그리고 상당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뭐,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을 놓아버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자신을 좀 아직 충동적이긴 하지만 좀 제어할 줄 알고, 그리고, 음, 좀 더 깊은 모습을 좀 인도적인 면모도 생기고, 성찰할 줄 알게 된 그런 부분이에요. 하경님. 저도 비슷한데,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그렇게 약간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아이였죠. 왜냐면 학교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맨날 벌을 받는 학생이었고, 집에서도 케어를 받기는 어려운 환경이 있었으니까 되게 좋다고 말하긴 어려운 애였고, 주인공도 좋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는데, 이 끝에서 가보면은 좀 되게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뭔가 드라마틱하게 겉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속에 있던 그 감정이 조금 정리됐다고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야기의 중간에서 더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고, 아빠 때문에 있었던 상처가 달리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회복됐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서 자신이 자신에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조금 나은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도 있었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또 조금은 그런 면에서 변화가 있었으니까, 겉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진 않았지만 좀 내면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았나요? 어, 저도 이 달리기와 그리고 이 달리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그 이전에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에만 뭔가 집중하고 살아왔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 약간 그런 면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는 뭐 여러분도 뭐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고스트에서 사람이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 하랑이 쌤이 왜 고스트에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할까? 왜냐하면 그 이병헌은
이렇게 이런 존재감도 없고 근데 주인공은 존재감이 있긴 했지만 뭐 그렇게 연기력이 있지 않고 그리고 좀 인기받고 그리고 우리와도 좀 동떨어지는 모습인데 사람은 아무래도 사람들과 좀 어울리고 그리고 곤드러지지 않고 그 속에 녹아들어서 살아가는 걸 때문에 사람이 좀 하랑이가 아주 잘 설명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스트, 하면 유령이 갖는 이미지가 뭐 여러 이미지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쟤는 우리 반에서 유령 같은 애야. 라고 했을 때 유령 같은 애, 이른바 존재감 없는, 있으나 있지 않은 그런 그 존재를 우리가 유령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 주인공이 유령 같은 어떤 그런 존재였던 거지. 스스로 이렇게 부유하는 떠도는 그런 존재였다가 어쨌든 팀의 일원이 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목표가 생기고 내가 뭘 해야겠다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그 존재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그러면 하경이하고 재현이가 조금 아까 얘기한 도중에 잠깐 얘기했는데, 바로 이 책에서 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문장, 그리고 이 책 자체의 출판사에서도 아마 이 문장을 제일 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뒷표지, 제일 하단에 빨간 글씨, 또는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여기 표지에도 나와 있는 말들, 아까 하경이가 요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읽어줘 보면, 할 일을 해서 뭘 얻을 수 있냐고 너란 사람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 대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해 달려갈 수는 있다. 자, 여기서 너란 사람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 너란 사람은 뭐야? 얘가 도망치고 싶어 하는 너란 사람은 뭐야? 이 작품에서. 그 아무나. 과거에 그러니까 그 과거가 뭐냐, 구체적으로. 생기고 충동적이고 아랑이 좀만 가까이 좀 크게 얘기해.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뭔가를 훔치고 그런 모습. 그 자기 자신이 폭력적이고 뭐 이걸 훔치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 또. 자, 이 친구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아? 벗어나고 싶은 두 가지 문제. 하나가 뭐? 자신과 그 상상, 응? 그 주인공 자신과 주인공의 상상, 마지막 단어가 안 들려. 형편, 형편. 그 형편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 형편을 결정짓는 요소가 뭐야? 가난하고 그렇지, 가난하고 또 하나는. 비웃음 받는 가난. 비웃음 받는 것도 가난 때문에 그렇고. 가난 말고 이 사람한테 또 결정적인 문제가 또 하나 뭐야? 그 가난을, 아빠 재현이. 그 총기 사고. 가정폭력, 가정폭력. 사실은 그 가정폭력과 가난 이 것들 두 개가 이제 맞물려 있기도 한데, 어떤 이 이야기 어떤 그런 첫 출발은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거지. 폭력적인 거지. 그래서 총을 겨누고 해서 엄마하고 애가 탈출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른바 모자 가정.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한부모 가정이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인데 한부모 가정의 엄마가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재현이 여기 이 책에 나오는 배경에 나오는 거리가 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런 거야.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뉴욕의 할렘가 가 옛날에 그 빈민 그 흑인들 가난한 흑인들이 사는 그 할렘가 뭐 이런 것들이 이른바 그 뭐 뒷골목의 상징 그 가난의 상징 뭐 아니면 그 범죄 소굴의 상징 이런 걸로 쓰이면 알고 있지 이 거를 잘 모르는데 이 거리가 뭐지 뭐 그런 대명사 아니면 그냥 이 책에서만 나오는 거야? 이 책에서만 나오는 거긴 한데 음. 실제로 비슷한 거리들도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이렇게
달동네 해갖고 뭐 신림동, 봉천동 지금은 다 재개발돼서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그 뭐 저기 지금은 그 상암 올드컵 경기장이 들어선 곳인데 옛날에 거기가 난지도라는 쓰레기 처리장 뭐 이런 곳이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 최고의 그 묘지가 된 강남의 서초동이 옛날에는 서초동이 그 비닐하우스 꽃동네 이렇게 했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그 가난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상당히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존재가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였어. 그래서 너란 사람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 그 현실이 너무 싫은 거겠지, 이 사람은. 근데 그거는 자기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도망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자, 반면에 그 대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러한 부분들은 뭘 의미해? 재현이? 그 세계 최강 달리기 선수예요. 음. 사실은 그런 거 자체가 없었지. 이 친구가. 근데 달리기를 통해서 바로 세계 최고 기록을 갖는 그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열망을 품게 되지. 그러면서 아까 유령이라는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사람이 되고 싶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이걸 코치가 얘기하는데 코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코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사랑이. 솔직히 요새 어, 코치 자신도 이 동네 출신이라는 거야. 자신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코치 자신이 그 상황에서 뭐 했던? 달리기를 통해서 극복했던 본인이 그냥 증거인가, 본인이 증거. 두 번째, 두 번째 이런 얘기를 이 얘기 할 수 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코치가 나보고 이런 얘기를 못해. 아, 나한테는 못할 거야. 근데 왜 이 애한테는, 이 주인공한테 할 수 있을까?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어? 근데 왜 수영한테는 못해? 왜 수영한테는 그 이야기를 못 해주는 거야? 뭐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왜 아, 나한테 얘기 안 해주고 왜 애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하긴 같은데 얘기 못 해줄 것 같은데 이 코치가 아예 실력? 아랑이 뭐라고? 실력? 실력이 실력. 이 애가 달리기를 잘하는 재능을 이 코치가 뭐 한 거야? 발견한 거지. 하경이 달리기 잘하는데 선생님이 막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어, 진짜 선생님 달리기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결국은 그 대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책이 제목을 보면 차례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지. 그리고 이 책 주인공이 어떤 그 설정이기도 하고 차례 차례만 보면 특이한 점이 뭐야? 솔직히 목 마지막 거 빼고 다 기록. 세계 기록.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 기록을 기록하는 게 뭐야? 기네스북. 기네스북이 왜 기네스북인지 혹시 알아? 음? 선생님도 이 책 저기 하면서 찾아봤어. 기네스북이 왜 기네스북인가? 기네스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기네스가 브랜드래 브랜드 회사. 무슨 회사? 맥주 회사래. 맥주 회사. 그래서 맥주 회사에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 기록을 정말 모아서 그 기록집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네스북이 이제 세계 기네스북이 있고 한국 기네스북이 있는데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려면 그 세계 기네스북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와서 그거를 저기를 해야 된다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오고 가는 비용을 다 자기가 지불해야 된대. 그러니까 무슨 기네스북에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요 기네스북인데 요 주인공과 기네스북은 어떤 관계예요? 주인공이 일단은 음. 계속 취미로 써보고 그리고 이 주인공도 기네스북에 계속 나 이걸로 기네스북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약간 어떻게 말하면 상상이고 또 어떻게 말하면 망상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자,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상반된 어떤 그런 분을 갖다. 이 친구가 이제 고스트잖아, 고스트. 존재감 없이 사는 어떤 그런 분인데 이 친구의 취미가 기네스북을 그 뭐야, 외우는 게 취미인 거야. 근데 그 기네스북에 관심이 많고 기네스북 외우고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자기도 뭐 해주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존재감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그 두 가지 면들을 함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갖고 있는 특이한 버릇이 하나 더 있지. 이 친구의 특징, 특이한 버릇. 뭐? 제일 처음에 나오기도 하는데 10쪽, 11쪽.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 재현이, 해바라기 씨를 먹는 어떤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 책의 작가가 왜 이런 해바라기 씨라는 어떤 그런 설정을 했을까? 다른 그 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해바라기 씨가 갖는 어떤 그 의미가 뭐야, 이 작품에서? 그 뭔가 과거의 자신과 연결해 주는 과거의 자신과 연결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 사랑이 어떻게 생각해? 해바라기 씨. 과거를 자세히 나만 하랑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 하랑이 목소리 좀 선생님 적게 들려갖고. 과거로부터 벗어난다는 과거로부터 좀 탈피한다? 탈피한다. 해바라기 씨를 먹는 게 과거로부터 탈피한다라고 생각된다고? 좋다. 내가 해바라기 씨를 벗겨서 먹잖아요. 어. 그러는 게 약간 좀 자기 해바라기 씨를 벗겨서 먹는 얘기가 과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잖아요. 자기를 바꾸려는 욕망의 표현을 상징하는 거다. 하랑이 좋게 생겼어. 그래. 하경이는? 음, 해바라기 씨를 음, 그냥 약간 제 생각인데 음, 첫 번째는 음, 아빠 해바라기 씨를 좋아했다고 나왔던 것 같아서 어, 아까 말했듯이 그런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연결해 준 게 해바라기 씨고 두 음, 번째는 사실 그냥 제 생각인데 해바라기라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음, 그 이 주인공이 가지고 지내고 있는 상황과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데 약간은 또 이상할 수 있고 또 모순적인 걸 보여주면서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닐까 해서 해바라기라는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이미지의 식물을 이 주인공과 활용하면서 결국 이 주인공은 해바라기 씨를 계속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주인공도 결국은 그런 긍정적인 삶을 갈망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현이. 어, 그 음, 들어보니까 음, 그런 그 긍정적인 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새로운 나로 뭔가 변하고 싶은 그 둘 다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랑이 재현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랑이 재현이 덕분에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경이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선생님도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책 12쪽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나는 사실 해바라기 씨는 아빠가 잘 먹어서 나도 먹게 됐다. 그런데 아빠는 껍질도 알맹이도 그냥 다 씹어 먹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친구는 이제 난 원래 해바라기 씨를 한 입에 몽땅 털어놓고 소금기를 쫙 빨아들인 뒤 따발총처럼 그냥 다 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결국 아버지와 자신을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뭐야? 기본 세팅된 마음은 원망?
아버지는 원망이지.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뭐 그리움이라고 해야 되나? 연결. 이런 것들이 이런 습관 안에서 함께 배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13쪽 중간에 보면 내가 해바라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바라기는 예쁘고 여자들이 좋아한다. 게다가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피는 밝고 긍정적인 꽃이다. 그런데 아빠에게선 밝고 긍정적인 구석을 절대 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총을 겨누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아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아빠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술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요 해바라기 씨를 어떤 그 찝는 어떤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아버지와 어떤 그런 연결 관계들 이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처럼 뭔가 바뀌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에 대한 열망이 표현될 수도 있고 또 11쪽에 보면 중간에 이런 얘기 나와. 가만히 있자 1달러군요. 그래서 그 해바라기 씨가 뭐야? 1달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1달러면 지금 돈으로도 한 1,400원, 500원 정도 하는 그 1달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야? 1달러. 1달러 하면 여러분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1달러, 1달러. 사람이 뭐라고? 얼마하지 않고 싼 어, 얼마 되지 않고 싼 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호텔 팁도 보통 1달러라. 그냥 그리고 뭐 그냥 그 뭐 맨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1달러 1달러 하면서 이게 1달러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돈 우리나라 돈 1,000원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의미들 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인공이 그나마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치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쭉 했고, 끝으로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이 주인공이 도둑질을 하지, 도둑질. 뭘 훔쳐? 아, 그 운동화 도둑질을 훔치는데, 이 운동화 도둑질을 훔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왜 도둑질, 왜 뭐야, 운동화를 훔쳤는가? 뭐 훔칠 수밖에 없었는가? 훔치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운동화를 훔치는 그 행위를 둘러싼 요인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우리가 보통 도둑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해서? 나빠서 도둑질을 훔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과연 나빠서 도둑질을 한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가? 어때? 근본적인 문제는 이 친구가 도둑질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뭐야?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도둑질할 이유가 없을 거란 얘기. 근데 가난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를 깔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또 왜 도둑질한 거야? 가난하다고 다 도둑질해? 잘 해주고 싶어서. 응? 뭐라고? 일을 잘 해주고 싶어서. 뭐를 잘해주고 싶어서? 기록이 더 잘 나왔으면. 기록이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열망이 생긴 거지. 그렇지. 그것도 있겠네. 또, 그 운동화를 특별히 그 운동화에 관심 갖게 된 그 이유가 뭐였어?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학교에서 음, 그 신발 때문에 놀리는 애가 있고, 그 그렇지.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 드러나는, 형편이 드러나서. 그렇지. 그 신발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던 거지. 네 번째, 또, 근데 마트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처음부터 얘가 훔칠 생각을 하고 마트에 간 거야? 신발 가게 네. 간 거야? 그렇지 않잖아. 막상 신발을 보니 그런 마음이 든 거겠지. 우리가 그런 걸 보고 견물생심이라는 한자성 알아? 견물생심. 학용이 뭐야? 약간 물건을 보고 음, 그 막 훔치고 싶은 약간 마음이 생기는. 그렇지. 그 전에는 특별히 어떤 마음이 들지 않다가 막상 그 물건을 보니 사고 싶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있대.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뭐 좋은 거를 뭐 이렇게 갖다 놨어. 좋은 샷펜을 갖다 놨어. 그럴 때 아, 훔쳐간 놈이 나쁜 놈이야.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좋은 샤프펜을 갖다 놓은 사람한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친구가 만약에 그런 좋은 샤프펜을 놓지 않았더라면 다른 친구가 그걸 훔쳐갈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좋은 샤프펜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걸 훔쳐갔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지. 좋은 샤프펜에서도 안 훔쳐간 사람도 많지. 어쨌든 견물생심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그 매장 안에서 직원이 어떻게 했어? 훔칠 당시에 직원이 옆에 있었어? 훔칠 당시에?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잖아. 알맞은 사이즈 있나 뭐 알아보러 왔나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것도 이제 얘가 일부러 그런 건지. 근데 이 책에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 훔칠 생각을 하면서 사이즈 좀 찾아봐 주세요 해서 얘를 그 직원을 바깥으로 빼돌린 다음에 뭐 했다. 그럼 얘가 진짜 나쁜 놈이지.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자리를 비웠고 자리를 비운 틈에 어쨌든 이걸 훔쳐갖고 갈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쌤이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때로는 이런 사건이 얼마든지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휘말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들 그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런 조건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의지가 그걸 또 이렇게 극복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요 책입니다.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이라는 책인데, 선생님이 14살이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 3명 나이 합친 거보다 선생님 나이 더 많네. 그러고 보니까. 어? 선생님 나이 많구나. 자, 근데 어쨌든, 선생님 나이에 읽어도 상당히 유익한 어떤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의 그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뒷 얘기까지도 잘 설명해주고 있고 중간 뒷부분은 쌤이 중간중간 좀 이해 안 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 천문학 이 책이 쉽게 설명을 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지식이라던가 뭐 과학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읽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천문학의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해서 또 학교 여러분이 앞으로 과학 시간 이런 데에서 또 다뤄질 내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뭐 어쨌든 의미 있는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책 가지고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